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전지킴이 해피바이러스 드론라이더입니다. 오늘은 제보를 받은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할까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 뒤편에 화면 보이시죠? 저희가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 길도 이용을 하지만 되게 많은 경우에 이제 공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기본 지식이 뭐가 있을까요? 공도를 이용하는 건 공도 옆에 자전거 길이 없으면은 저희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일반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는 못 갑니다. 일반 도로의 마지막 차선 중앙에서 우측편에 저희가 자전거로 주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하지만 그런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죠.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자전거는 왜 도로 와서 타냐? 그럼 자전거에서 좀 빨리 타면 공도 와서 타라. 여기 치고 저기 치고 하는 게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도를 주행을 하다 보면 차량이 저희를 위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고 이렇게 위협 운전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보받은 영상을 일단 같이 한번 보시고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우리 자덕끼리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자, 일단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영상을 보내주신 분이 이제 편도 1차선에서 일단 자전거를 주행을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 내리막인가? 엄청 속도가 빠르시네요. 자전거를 잘 타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2021년 4월 1일 플라이6 후방 블랙박스로 찍힌 영상인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 이제 공도 주행을 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1차선, 2차선 두 개 차선에 이제 진입을 하셨고요. 라이더분이 지금 보시게 되면 요 뒤쪽 편에 버스가 보입니다. 요 버스 있죠, 버스. 요 버스를 유심히 잘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이 라이더분은 여기는 이제 좌회전 차선이니까 마지막 차선 편에 자전거를 주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자, 여러분들, 자, 이 버스, 자, 이 버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버스. 자, 이 버스가 이제 이 영상에서 저 자전거 타시는 저분을 이제 위협을 하는 그 버스입니다. 자, 같이 영상 계속 볼게요. 자전거와의 거리가 이 영상성에서는 멀리 보이지만 그닥 거리가 멀진 않겠죠. 지금 보기에는 한 15m 정도 거리로 보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확실히 쌍라이트 땡긴 게 보이네요. 일단 이분이 운전자분이 일단 이렇게 조금 위협적으로 오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자, 버스가 쌍라이트를 땡기고, 자, 버스가 좀 이제 위협적으로 들어오니까 자전거 라이더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버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공간이 그냥 화면상에서는 좀 넓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타이어가 이 정도라면은 이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버스가 안쪽으로 위험하게 조금 위협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아이고, 자,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버스가 이제 쌍라이트를 땡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라이더가 안쪽으로 이제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줬어요. 이 버스가 이 정도 공간으로 지나가면 될 텐데 점점 안으로 밀어붙이고 이 자전거 라이더분은 거의 갓길 쪽까지 튕겨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협적으로 여러분 보이시죠? 버스와 이 선과의 이 거리. 그럼 이 공간에 이제 자전거 타시는 라이더분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라이더 분도 화가 나시는 상황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들어보죠.
대화 내용 여러분들 들으셨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여기 자전거 타시는 분이 좀 네, 가만히 있다, 위험운전 신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버스 기사분은 가운데 나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가운데로 가서 버스로 그렇게 밀어붙였다.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겠지만 굉장히 버스 기사분이 굉장히 가깝게 굉장히 좁은 구간까지 버스로 밀어붙이셨어요. 이렇게. 하여튼 저는 자덕으로서 이런 행위가 자전거를 타시는 분한테 얼마나 위협적이고 무서운지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기사분은 중앙으로 왔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자전거를 라이딩 하신 분이 약간 중앙으로 주행을 했던 것 같긴 해요. 앞에서 보시면. 지금 중앙은,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중앙에 이제 오른쪽에 계시는 경우도 있고, 거의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 왼쪽 약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주행을 하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그걸 보고 이제 멀리서 본 버스 기사가 이제 좀 짜증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쌍라이트를 이렇게 당기면서 위협 쪽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라이더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비켜줬는데, 이분 여기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이게 뭐예요? 응? 일단, 이 자전거 타시는 분 되게 젠틀하시네요. 저 같으면 이제, 화가 나서 막말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경우의 영상을 저희가 같이 봤습니다, 여러분. 일단 각자 느끼시는 거는 다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각자 느끼시는 거는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 댓글에서 반말을 하거나, 아니면, 막 화를 내거나, 남을 모독하는 댓글 적으시는 분들은 제가 무조건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니까 이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어떤 느낌입니까? 일단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떤 느낌이실까? 일단 1차선에서 자전거를 주행을 하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영상을 봤다시피 이분은 1차선에서 가다가 합류해서 이제 2차선으로 왔죠. 2차선 와가지고 공도 주행을 했고, 그러고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지금 이 길에는 자전거 길이 없어요. 자전거 길이 없어요. 자전거 길이 없기 때문에 공도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전거 길이 없기 때문에. 공도 주행을 했는데, 약간 중앙으로 주행을 했다고 이 버스 기사분이 뒤에서, 라이트를 땡기면서, 이제 자전거는 비켜줬는데,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지금 버스 옆에 차도 없구만. 차도 없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위협적으로 엄청 보이시죠? 보이시죠? 공간도 없을 정도로 위협을 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좀 고의성 있죠. 화가 난다고 이렇게 사람이 위험할 수 있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는 버스 기사분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같으면 이제 여기 자덕분보다는 더 험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덕이 궁금한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느냐? 일단 공도 주행을 하다 보면 완전 오른쪽에서 붙어서 주행하기는 솔직히 힘듭니다. 그렇게 하려고 저 노력은 하지만, 근데 이제 저희가 1차선에 간 것도 아니고요. 약간 중앙에서 주행을 하셨긴 했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해줄 수 있는 영역 아닌가. 그리고 뒤에서 버스가 그렇게 했을 때, 이분이 양보하려는 성향을 충분히 보였다. 그럼 버스가 충분히 그냥 지나가도 되는 행위인데, 이분의 감정이 충분히 묻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다가 혹시나 이게 버스랑 살짝이라도 그 자전거가 부딪혔다면 정말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일단 사고가 안 났어요. 일단 자전거 길도 없고 공도 주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위협 운전인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불박이 없었다면 아무 증거를 남기기 힘들겠죠. 근데 이제 불박의 영상이 그대로 다 찍혀져 있어요. 그럴 때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서 일단 신고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분이 위협 운전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습니다. 일단 그 내용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국민신문고 신고된 내용을 보면요, 일시가 나와 있고요. 파주시에서 자전거 마지막선 주행 중 후방에서 다가오는 버스에 상향등을 킴, 버스 오는 걸 감해서 안쪽으로 붙어줌, 다가오면서 버스가 더 안쪽으로 붙어서 자전거를 위협했다.
버스가 오는 걸 인지하고 양보를 해줬으나 버스는 더욱 안쪽으로 밀어붙이며 위협했습니다. 순간 버스와 접촉이 생길 뻔하고 버스가 정체했습니다. 목숨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무서운 순간이었다. 위험 운전으로 처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니까 경찰청에 접수가 됐고요. 민원 신청이 이제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는 제 내피셜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아니면 유튜브를 하면서 알았던 지식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는 거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판단은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민원 접수가 됐고 자, 이렇게 위험 운전으로 이게 처리가 될 건지가 또 이제 관건이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국민신문고에나 아니면 운전을 하시다가 위험 운전으로 신고를 할 때 잘 생각보다 위험 운전으로 접수가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클락션 한 번 울렸다. 이런 건 이제 위협이 아니라 경고성으로 울렸다. 이렇게 된 거고. 클락션을 여러 번 울렸다. 위협적으로 계속 여러 번 울리고 길게 울리면은 이제 위험 운전으로 어느 정도 접수가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 사건도 위험 운전으로 접수가 될지 그것도 제가 상당히 좀 궁금하네요. 상당히 궁금하고 그때 위협을 당하셨던 그 자덕분이 경찰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일단 그 통화 내용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저요? 사주경찰서요, 선생님. 아, 네네네네. 그 자전거 그때 그 위협운전, 보복운전 당하셨다고. 아, 그분 네네네네네. 연락드렸고. 네네네. 선생님, 죄송한데 그 앞에 영상도 있을까요? 아, 불박이 뒤에 거밖에 없어요. 아, 그 마지막에 섰을 때 네. 혹시 그 신호대기 때문에 선 거예요? 아니면 그 선생님 그때 버스가 옆으로 위협을 해서 네네. 부딪힐 것 같아서 섰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선생님 목소리 나시고 그건 제가 들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출발하면서 이제 거기가 교차로더라고요. 네네. 아마 신호- 버스가 안 섰으면은 버스랑 부딪혔을 겁니다. 그 공간을 너무 좁게 들어오셔가지고. 신호하고는 상관없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나누시고 할 때 이제 신호가 걸린 거네요, 그러면. 네네. 앞에 영상이 없어갖고. 아, 불박이 뒤에 거만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거 확인했는데, 버스에서 이제 블랙박스 좀 제가 요청하긴 했는데, 시간이 좀 흘러갖고, 네.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아, 제가 네네네. 버스에서 요청한 상태인데, 네. 연락 오면 한번 제가 들어보고, 선생님한테 네네. 연락드릴게요. 여기 선생님, 그 전에, 지금 올려주신 영상 이전에, 혹시 그 버스하고도 문제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요. 그 이제 오실 때 뒤에 라이트 한번 켜고, 와, 그렇죠. 뒤에서 쌍라이트를, 음. 땡기시고, 네. 그런 식으로 위협적으로 비켜가라고 제가 음. 비켜드렸거든요. 안으로 붙었거든요. 저 버스 지나가실 수 있도록. 네네. 근데 아니, 그때 버스 음. 밀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교차로 지나서 또 버스 정정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버스는 그 차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더라도 이게 좀 선생님이 좀 느끼셨겠구나 생각은 드는데. 아, 네. 이게 영상에서 음. 그 정도인데 실제로는 거의 버스가 제 옆에 붙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위협해. 영상이 좀 너무 짧아서 혹시 네. 그 앞이라든지 버스가 뭐 밀고 들어오는 게 좀 보여야 되는데 네네. 뭐 그런 게 좀 없어갖고 제가 일단 버스에서 요청을 해놓은 상태니까요, 선생님. 네네. 제가 한번 들어보고 지워질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시간이 좀 흘러갖고 네. 제가 그 연락 오면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예. 네네네. 자, 여러분들 통화 내용 들으셨죠? 일단 접수가 됐는데 그 담당 경찰관님이 위협 운전으로 처리가 될 수 있을 듯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위협 운전으로 꼭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 버스 회사에 연락을 해서 이 운전자한테 경고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이거는 이제 위협 운전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났을 때 정말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거 되게 이제 여기 사고 나셨던 자전거 타셨던 분도 되게 잘 대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살을 잘 누르시고. 그래서 위험운전 처리 꼭 됐으면 좋겠고, 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 이런 경우도 자전거를 타면서 분명히 겪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앞으로도 겪으실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운전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정당하게 위험운전 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블랙박스가 있다. 당신이 우리한테 했던 행위를 국민신문거나 이런 데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꼭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블랙박스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 전에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어지 않게 주행을 해야 되는 건 기본일 테고요. 자, 일단 이 영상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화가 나고요.
충분히 그냥 버스가 그냥 갈 수 있었던 건데 상향등 키는 것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좁은 공간까지 자전거를 타시는 분을 위협했던 그 기사분님이 잘못되지 않았나 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여러분들도 공도 타실 때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블랙박스 달고 다니시고요. 제가 맨날 말한 자전거 도로가 사고 날 확률이 높지만 큰 사고는 공도에서 대부분 납니다. 그래서 공도 주행하시는 건 좋지만 공도 주행할 때 꼭 블랙박스 가지시고 주행을 하시길 바라면서 지금 이 사고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어떤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게 뭐 법적으로 어떤 피해를 본다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는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사고 당사자분이 허락을 한다면요 공유를 하도록 할 테니까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느끼신 내용들 적어주시고 자전거 타다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항상 준비를 하시고 피해 없으시기를 드론라이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블랙박스 꼭 다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이 자전거 타시는 분이 얼마나 많이 놀랬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그래도 의젓하게 잘 대응을 하신 거 자동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공도 조심히 타시고 여러분들 의견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안전지킴이 행복바이러스 드론라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알라하세요. 진짜 너무한다 이거는. 이거 사람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무서워 진짜. 어휴.